신용산 객잔 오늘 첫 주제는 한동훈 체제 완성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왜 물음표예요, 근데? 의심하는 거예요? 완성은 된 것 같지만 이렇게 약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미 흔들리고 물음표. 있어요. 예. 우리가 뭔가 이제 완성 짝짝짝 요거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최고위에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최고위원회, 네. 김영직 최고위원회 임명을 했고요. 네. 정성국 조직부총장, 신지호 전략계 부총장, 또 곽규택 한지아 수석 대변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네. 네. 혹시 눈에 띄는 인사가 있습니까? 까도 없으면 되죠, 그냥 다. 그럼요. 저희는 할 말을 하는 어정쩡하게 할 말하는. 곽규택 한지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원래 잘 하시던 분들이니까 되게 언론 친화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나는 평판이 꽤 나쁘진 않아요. 네, 수석 대변인 특히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분들에게 아주 호평을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확 좋은 것도 둘 다 아니던데. 근데 하여튼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기자분들이 좋아하시고 예. 많이 적임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저랑 아주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제가 같아요. 사심을 담아서 칭찬할 수밖에 없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윤희석 대변인은 의원이 아니잖아요. 여기 좀 끼면 안 되죠. 선임으로 들어가야지. 네, 선임. 네. 선임도 근데 다른 사람이었더라고. 누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몰라요. 음.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의회 인사였습니다. 당초에는 좀 원외 인사로 중진급 경륜 있는 경험 있는 그런 분이 최고위원 들어가가지고 한동훈 당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대표인 김종혁 당협위원장을 전 조직사무국총장이죠. 임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 중에서 좀 언론 친화적이고 메시지 전달을 잘할 수 있고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김종혁 최고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용산에서 난리가 났대요. 왜요? 김종혁 최고는 저 엄청나게 네가 그럴 수 있어 거의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당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을 막 비판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잖아요. 우리도 같이 한번 방송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친하죠. 원래 살던 동네, 사는 동네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막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길래 제가 아니 그래도 되냐고 나보다 더 심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 뭐 괜찮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용산에서 알고 아는 사람이 더 너무하네. 어떻게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 거의 조금 양념을 좀 쳐서 말씀을 드리면 김종혁 가만두지 않겠다. 아 진짜로요? 거의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좀 완전 부글부글한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약간 컨셉을 바꿔서 약간 지금 좀 더 격식 있잖아요. 격식은 좀 더 갖추고 멘트는 격식을 다 빼겠다. 이런 컨셉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신용상 액잔에서? 아니 제가 그래도 나름 메인 앵커 출신인데 약간 격식을 주면서 내용은 털털하게 간다. 뭐 이런 느낌. 조회수, 구독자, 동접자 떨어지는 소리 같은. 아니 지금 조금 그 말 제가 하자마자 동접자 1300.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보세요? 제가 세수하고 왔거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세수는 맨날 해요. 그래서 김종혁 최고가 상당히 좀 그 얘기를 어제 들은 것 같아.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사실 제가 전 직장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배죠. 선배죠.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뉴스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앵커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때 김앵커 한마디란 코너가 상당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렇죠. 맨 끝에 클로징인데 날카로웠지. 날카롭고 셌죠. 비판도 많이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판 세게 했고. 아팠어요. 김종혁 최고위원이 고대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 또 이렇게 나름 고대 출신이면 축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대 마피아 축구협회.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나름 이제 우리 사회가 이대로 굴러가는 게 맞나 이런 것도 있었죠. 중앙일보가 보수 언론으로 불리지만 그 안에서도 할 말 하셨던 분이고 제가 이제 뭐 다 사적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름 뭐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의 쓴소리,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의 쓴소리,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정부의 쓴소리.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면서 최고위에 들어갔지만 나름 최고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한동훈 대표한테 잘 보셨다 출시하지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바뀐 것 같은데. 쓴소리는 좀 하시던데. 근데 쓴맛을 보고 지역에서도 실패도 해보고. 그래요? 조금 나이도 먹고 그러면 내가 아부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성품과 품성과 고집과 신념을 약간은 좀 톤다운 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한동훈 대표와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공식석상에서는 그래도 톤 조절을 하겠지만 사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할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한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통로가 없는 거예요. 통로가. 김종혁 최고위원도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표가 저희가 사실 우리 시사인에서 방송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템플스테이 들어가라. 당신은 이 정치적 내공이 없어서 네. 오래 노출될수록 손해다. 대선 1년 전에 뚱 나타나면 대선 주자가 된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총선 한 달 전부터 총선 끝나고 한 달 뭐 이 정도부터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해준 게 김종혁 최고위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나와서 검증을 받아라. 일찍. 근데 검사 출신이 또 되면 검사가 그냥 대통령 되는 건 이제 아닌 것 같다.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검사의 요 기질을 못 버리면 대통령감이 아니다. 오히려 당대표 나와서 검증받아서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영권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일 처음 한동훈 전당대 출마해야 된다라고 주장창 얘기했던 전대. 예,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일관되게 나와야 된다. 검증받아라. 그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가까이 있는 장 소장님 얘기는 안 듣고 가끔 만나는 김종혁 최고위원 말을 들었네요. 뭐 원래 가까운 사람 얘기는 흘려 듣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인사의 핵심의 꽃은 정성국 조직부총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교총 출신에? 네. 왜냐면은 조직부총장이 하는 게 딱 하나예요. 당무감사.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당무감사를 그렇죠. 하는데 거기 실무 책임자예요. 예. 이것은 한동훈 사람들로 당협위원장을 당연히 다 하겠다. 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영입 인재 1호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신념이 아주 강한 분인데 이 조직부총장을 선임한 이유가 결국에는 친윤 세력들로 장악되어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한동훈 사람으로 반 정도라도 좀 바꾸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윤 세력과의 싸움이 뭐 최상병 특검법 발의, 당론 이것도 하나의 축이지만 또 하나는 이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에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큰 싸움. 물밑을 친윤에서 친한으로 그렇죠. 풀뿌리 조직들을 다 바꿀 것이다. 활동에 대해서 뭐 눈여겨 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이분 어벤져스의 주요 출연자죠? 적임자인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략은 좀 있는 것 같으시던데. 신지호가? 예, 전략이 있다고? 예, 아니에요? 오, 새로운 평판인데. 저 잘 몰라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이 있어 보여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실장으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견제용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4선 대 3선. 그렇죠. 그리고 대구에서도 좀 경쟁자예요. 그렇죠. 대구 서구, 대구 달서. 지역구의 이제 주도권, 헤게모니 이거를 누가 갖고 가느냐 그것도 경쟁자고. 대구 민심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렇죠. 또 하나의 경쟁이 있습니다. 일단 전당대회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압도적으로 뽑아줌으로써 윤보다 한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 의장의 꿈이 있습니다. 2026년 거의? 대구시장 나갈 꿈을 갖고 있어요. 다음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구시장 꿈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몇몇 중진들도 대구시장 나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대구시장 경쟁자를 정책의장 시켜가지고 대구의 중진들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적절한 선택이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구 경북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중심. 대구시장을 하면 일단 그 민심을 얻고 다다음 정도는 대선에 도전돼 볼 만한.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지금 그걸 노리고 거기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 도전할 거면 연임은 안 할 것이다. 라는 전제 하에 지금 누가 그 자리에 갈 거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노리는 걸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역시 대구 출신. 그렇죠. 대구에서만 4선을 했죠. 그렇죠. 대구 서구에서만.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쭉 보면은 포석이네요, 포석.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동훈 당 대표가
어떠한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냐면 내년도 한동훈 당대표가 2027년 대선 출마할 거면 예. 내년 9월에 당대표직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지방선거 공천을 한동훈이 못해요.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쪽에서는 이러겠지. 그럼 한동훈 말고 누가 지방선거 지휘할 건데? 그렇죠. 누가 할 건데? 얘기해봐. 그럼 또 특별히 답할 사람이 없어. 만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네. 당헌 당규에 따라서 네.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방선거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미래의 주요 대선 주자라면.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측에서는 슬슬 무슨 분위기가 나올 거냐면 봐라. 저기 당원 당규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뭐 대선 나갈 사람 당대표 뭐 사퇴 규정 이거 좀 없애자. 아니면 좀 6개월로 단축시키자.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김상훈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상훈이 유리하다. 그러면 다른 뭐 대구에 있는 중진 의원들은 이거 뭐야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김상훈 정책의장을 하는 것이 과연 맞았느냐. 왜냐하면 대구에 있는 의원들이 에이 한동훈 뭐야 하면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적절한 선택이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선수가 높은 김상훈 시켜야 돼! 라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윤계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왜냐? 친윤계는 친윤계는 정점식 의장을 원했기 때문에 반발은 많이 했는데 친윤계 입장은 지금 요즘 이렇대요. 아니 한동안 해볼 테면 해봐라. 아니 당분간 우리가 그냥 지켜볼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한번 해봐라. 우리가 뭐 반대 안 하고 협조도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냥 우리 한번 팔짱 끼고 지켜봐 줄게. 잘하나 못하나 지켜볼게. 근데 못해? 바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분위기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친윤들이 조직적으로 한동훈 나쁜 사람, 한동훈 물러나라, 뭐 한동훈 이런 결정하는 게 맞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발을 안 하겠다고. 반발을 안 하겠다. 가만히 지켜보겠대요. 일단은 지켜보겠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사실 한때는 친유계,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거로 불려졌었는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유승민계가 다 탁탁탁탁 떨어졌는데 그렇죠. 김상훈 의원만 당시 공천을 받았었어요. 김상훈 의원은 어디에 줄 안 써요. 친윤한테 줄 안 쓰고 한동훈한테도 줄 안 쓰고 박근혜한테도 줄 안 쓰고. 가늘고 길게. 네, 이분이 특징이 그거예요. 원래 이제 공무원 출신이고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술탄 듯 듯. 그냥 아유 그래 아이, 맞습니다. 예, 배지밀반, 일반 이러는 분이지. 이분이 무슨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정책위원장 자리에 맞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4선까지 달았지. 이렇게 별로 존재감이 없잖아요. 가장 길게 살아남은 것이 처세술의 달인 김상훈. 저도 이제 예전에 몇 번 통화를 했었는데 나름 합리적이고 좀 온화한 스타일이긴 한데 또 그런 분이 가늘고 길게를 목적으로 하면 또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제 최고위원 회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좀 들어보니까 김상훈 정책의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최고위원 아침에 비공개 회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한동훈 당대표가 험한 꼴을 당했다. 그래요? 까였다. 그런 조금 좀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공개 최고회의 때 이제 이런 거죠. 그 회의실의 온도는 19도로 아주 낮게 해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자기네들 자켓 두꺼운 거 입고 지금 국민들이 폭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냐.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냐. 우리 대책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금성 지원이나 뭐 전기료 감면 등 이런 것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잠깐! 지금 말이야 무슨 지금 현금성 지원? 무슨 전기료 감면? 폭염 대책? 이거 지금 알고나 하는 소리냐? 그래서 되게 면박을 줬대요. 좀 과장한 거예요, 과장. 물론 추경호 대표가 대표님 고발될 것 같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대책들은 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당대표 뭐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김재훈 최고가 맞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고. 2016년에 폭염 대책 했었는데 그때 이거 효과도 없었고 예산 낭비만 하고 그랬다. 좀 뭐 알고 좀 얘기해라. 추경 원내대표 스타일상 이제 원래 기재부 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부총리 윤석열 정부도 했었죠. 정부가 이렇게 제가 원래 말도 잘 아는데 추경 원내대표 원래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권 야당이 막 현금성 정책, 포퓰리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재원 최고는 그 특유의 얄미운 목소리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옛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김상희 정책위 의장이 선수도 높으니까 정책위 의장이잖아. 그리고 옛날에 그러면은- 정책위 부의장도 오래 했고 그렇지.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어? 방어. 잠깐만. 저기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대표님 주신 말씀 좀 며칠 동안 고민하고 안도 만들어서 다음번 목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 때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논의해 보시죠. 이렇게 나서가지고 한동훈 대표 편을 좀 들어주고 좀 개기는 사람들 좀 짓눌러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이제 정무 감각이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 딱 김지원이 얘기하는구나. 추경호가 얘기하는구나. 한동훈 표정이 안 좋구나. 이러고 계셨단 그냥 말이죠. 관전자 역할만 한 관전자 거죠. 역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역시 한동훈 대표가 정책적이면 특히 경제 이런 쪽이 좀 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일단 민심은 쫓겠다고 하는데 이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이런 걸 제가 한동훈을 빙의한 거예요. 예. 이것들 봐라. 내가 얘기했는데 진짜 와 이거 막 그냥 막 대드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최고위원회의 때 발언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생각. 아니 뭐 변화를 하자는데 지금 무슨 옛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요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들 다 치워버려야겠구만.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만만치 않겠다. 그렇게 좀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제 첫 번째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 때 한동훈 당대표가 느낀 바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느끼는 바가 많았다. 네. 알겠습니다.